이어서 본 영상에서는 이제 폴드 캐스코드 OTA의 노이즈를 해석하고 노노이즈를 설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스펙이 주어졌을 때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피지컬 저항이나 혹은 트랜지스터들은 노이즈를 발생을 합니다. 그 노이즈는 랜덤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랜덤 베어리어블의 그 수학적인 해석 근거를 가지고 모든 노이즈를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파이스에서도 시뮬레이션 돌릴 수 있죠. 스파이스에 여러분이 케이던스 툴을 사용하시면 어, 노이즈는 AC 언어를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오페 암프 같은 거는 AC에서 노이즈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노이즈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하면 스팟 노이즈, 그 다음에 전체 프리퀀시에 대한 노이즈를 해석하고 싶으면 인트그레이트 노이즈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AC 연습하고 출력이 어딘지를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여러분이 원하는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이게 스팟 노이즈를 선택했을 때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 파워나 노이즈 파워는 전체 노이즈 파워는 이제 인터리티 노이즈를 시뮬레이션 했을 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트랜지스터가 있으면 CMOS가 있으면 CMOS의 하나는 채널이 저항이기 때문에 드레인과 소스 간의 채널에서 발생하는 서멀 노이즈가 있습니다. 여기에 노이즈 덴시티는 4KT 감마 GM이고요. 이게 단위 헤르츠당 나타나는 노이즈 파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노이즈는 랜덤이기 때문에 노이즈가 통과하는 밴드위스를 다 곱하면, 밴드위스 내에 노이즈를 다 더하면 적분하는 거죠. 예, 적분하면 토탈 노이즈가 발생하겠습니다. 이게 토탈 노이즈는 단위가 A 스퀘어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입력적으로 환산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드레인 소스 간의 전류와 게이트 전압 관계는 GM 관계이기 때문에 파워이니까 GM 스퀘어로 나눠주면 되겠죠. 4KT 감마 GM을 GM 스퀘어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노이즈 밴드수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4KT 감마 GM의 델타 F가 되죠. 요거는 단위가 볼티지 스퀘어 퍼 헤르츠가 되고요. 예, 요 전체를 하면 볼티지 스퀘어가 되겠습니다. 노이즈 파워예요. 이러한 서멀 노이즈가 발생하고, 또 하나는 이제 채널을 지나가면서 캐리어가 어, 실리콘과 옥사이드 경계치에서 트랩되고, 또 한참 후에 그 트랩된 캐리어가 리트랩돼서 이렇게 전류에 흐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노이즈가 되는 거죠. 하나는 10개가 흐르다가 하나가 트랩되면 9개만 흐르게 되죠. 그 다음에 한참 후에 또 그놈이 놓이게 되면 트랩돼서 다시 리트랩되면 노이즈가 발생합니다. 그런 노이즈를 우리가 노 프리퀀시 노이즈가 되겠고, 원오프 노이즈라고 부릅니다. 원오프 노이즈는 이제 우리가 모델링 할 수 있는데요. 게이트다 표현하면 이거는 사이즈에 반비례합니다. 즉 옥사이드 캐패시턴스에 반비례합니다. 자, 얘는 실제로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그 노이즈 시뮬레이션 하면 이게 프리퀀시고, 이게 노이즈 파워면 낮은 프리퀀시에서는 이렇게 원오프 노이즈 특성을 가지고 있다가, 그다음에 어떤 프리퀀시라면 일정하게 됩니다. 이게 화이트 노이즈, 서멀 노이즈, 화이트 노이즈고요. 여기 원오프 노이즈가 되겠습니다. 이 경계치가 둘이 만나는 점은 FC라고 표현하고, 원오프 노이즈, 코너 프리퀀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노이즈들이 각각 트랜지스터 노이즈를 발생을 할 거고, 그 노이즈들이 출력으로 이제 나타나겠죠. 그래서 출력이 어딘지를 반드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자, 노이즈는 어떻게 되냐면 노이즈 소스가 N1 있다.
그러면 N1이 출력으로 기여되는 거는 N1의 스퀘어에 그다음에 파워 그 N1의 이 신호부터 출력까지 전달함수죠. 전달함수 매그니튜드 스퀘어 이렇게 해서 출력으로 전달됩니다. 또 하나 노이즈 소스가 있으면 그 노이즈 소스 파워가 그 노이즈 소스에서 출력까지 전달함수 매그니튜드로 이렇게 전달됩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좀 여러 개의 노이즈 소스가 n번까지 있으면 그거의 전달함수에서 스퀘어가 이게 토탈 아웃 노이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노이즈 어널리시스 할 때는 출력이 어딘지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스파이스가 그 출력이 어딘지를 보고 각 노이즈 소스를 찾은 다음에 노이즈 소스에서 출력까지 전달함수를 구하고 예, 그래서 그 각각의 노이즈가 출력에 컨트리뷰션한 양들을 다 합해서 파워를 합해서 출력 노이즈 파워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 폴드 캐스코드는 요 M1M2로 구성된 이 디퍼런셜 페어가 노이즈에 기여합니다. 그 노이즈는 아까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 게이트 쪽으로도 환산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게이트 쪽 환산하면 그 게이트에서 이 드레인 소스가 전류하려면 그 게이트 노이즈를 이제 GM 스퀘어로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출력은 어떻게 돼요? 출력에서 파워를 구하려면 이 아웃풋 스퀘어를 구하면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 두 개니까 각각 M1M2가 서로 다른 노이즈 소스니까 그 노이즈 소스는 일반적으로 독립적입니다. 그 얘기는 통계적으로 얘기하면 uncorrelated 돼 있다는 거죠. 비슷하지 않다는 겁니다. uncorrelated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개의 파워를 합하면 되니까 두 개니까 두 개고 그 게이트 파워가 이거 되죠. 그거에 게이트 D시계는 이거죠. 그래서 D시계는 스퀘어로 합하면 M 뭐 그래서 원투가 기여한 거나 또 나머지 M5 그다음에 M9 노이즈 기여합니다. 그러면 M3, M4, M7, M9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노이즈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 낮은 프리퀀시는 노이즈 기여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 M7 예를 들면 M7은 밑에 M9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죠. 이게 M7이죠. 여기 M7이고 M9이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 스몰 시그널 관점에 보시면 이게 R7이고 요게 M7이죠. M9이죠.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에 게이트 쪽에 우리의 노이즈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 노이즈는 4KT 감마의 이제 GM9이죠. 그죠? 자, 이 노이즈가 출력으로 가는지 보려면 출력 커런트로 가는지 이걸 확인하면 되잖아요. 제 게이트에서 출력 커런트까지 전압 게인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요 게이트에 있는 전압이 여기에 다 걸리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보면 R7 그다음에 소스 쪽에 바라본 임피던스 분의 게이트 전압 게이트 전압 이렇게 이게 출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죠? 출력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면은요, R7이 와나부치보다 훨씬 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략 얘는 보면 R57의 게이트 전압이니까 전달함수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면 R7이 무진장 크니까. 그래서 노노이즈에서는 캐스코딩이 있는 트랜지스터들은 노이즈를 거의 컨트리뷰션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이 프리퀀시가 되면요. RF처럼 하이 프리퀀시 되면 여기 캐패시터가 있으니까 프리퀀시 올라가면 따라서 이 캐패시티의 임피던스가 줄기 때문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RM7의 캐스코딩에 있는 트랜지스터들의 노이즈가 출력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노 프리퀀시를 따를 때는 캐패시티이 미미하기 때문에 캐스코딩에 있는 트랜지스터들의 노이즈는 출력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노이즈를 전달하시는 게 M1, M2, 그다음에 M9,
M10, 그 다음에 M5, M6죠. 자, 이러면 이 각각의 노이즈들이 인디펜던트니까 그 인디펜던트 노이즈들이 파워를 계산하면 돼요. 여기 저 M9을 보면 M9의 게이트 쪽에 있는 파워가 4KT 감마 GM9이었네요. 그죠? 10도 똑같죠. 에버리지 값은 파워 에버리지 값은 똑같습니다. 그죠? 사이즈가 같으면. 자, 이것이 이 게이트 쪽에 있는 놈이 출력을 하면 GM 스퀘어가 되고, 이 출력을 하면 요 M9에서 출력까지 가는, 볼티지 게인을 스퀘어로 곱하면 되죠. 그죠? 예, 그러면 여기다가 이놈이 기어 출력을 기하면 GM9 곱하기 아웃풋 임피던스 스퀘어가 되겠네요. 그죠? 음. 그죠? 그 M9, M10이 컨트리뷰션이 각각이 동쪽으로 하니까 두 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게이트 있는 거고 이렇게 저 DC 게인이죠. 동일하게 PMOS인 M5, M6도 여기에 게이트 전압을 모델링하면 각각 모델링하면 4KT 감마 GM이죠. 얘들이 이제 드레인 쪽으로 가려면 여기 GM 스퀘어로 곱하면 되고 이게 전류 파워죠. 그다음에 출력에서의 전압 파워를 볼티지 파워를 하면 여기 R 스퀘어를 곱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여를 합니다. 자, 얘를 이제 입력으로 환산하고 싶어요. 입력으로 환산하고 싶으면 얘들의 노이즈가 출력으로 기여한 거를 이제 입력으로 환산하면 입력까지 전달함수의 스퀘어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전달함수로 어떻게 돼요? GM 1, 2 곱하기 R호가 볼티지 게인이죠. 이거 스퀘어죠. 그걸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M5, M9, 10 노이즈가 입력으로 기여하는 거는 이렇게 파워로 나눠주면 전달함수의 스퀘어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M1, M2는요. 당연히 얘들은 게이트에다 표현하면 M1, M2가 입력에 컨트리뷰션 노이즈가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 M1M2는 두 개니까 하나 컨트리뷰션 노이즈 여기 있네. 하나 컨트리뷰션 노이즈를 두 개니까 4KT에서 두 배니까 8이 되겠죠. 자, 이렇게 기여합니다. 자, 그럼 노이즈를 입력 환산 노이즈로 하는 이유는 자, 우리가 신호 이게 시스템이 있습니다. 폴드 앰프죠, 이게. 앰프가 노이즈를 발생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신호가 들어오죠. 여기가 신호가 입력 신호가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V 시그널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앰프의 토탈 노이즈가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죠? 토탈 노이즈가 있을 거예요. 입력에 토탈 노이즈가 있을 겁니다. 파워럼 스퀘어가 되어 있죠. 자, 입력에서 SNL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죠. 그죠? 그 SN은 노이즈 파워의 분의 시그널 파워죠. 그래서 이 노이즈 파워가 적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신호를 처리하려면 필요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가 그, 요구되니까. 그래서 입력으로 다 환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얘 노이즈를 입력 환산된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 볼 시그널을 증폭하는 M1M2의 GM은 어떻게 돼요? 키워야 됩니다. 키워야 노이즈가 줄지요. 반면에 M5, M9, 6는 커런트 소스예요. 커런트 소스. 이 커런트 소스의 노이즈는 일단은 커런트 노이즈이기 때문에 GM을 작게 만들어야 이게 작게 만들어야죠. M1, 5, 6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M1, M5, M6, M9, M10은 GM이 작게 만들어야 돼요. 노이즈 컨트롤이 작게 하면 GM을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랭스 Q든가 혹은 V 스타 요거는 GM 오브 ID로 설계하는 사람은 2 디바이드 바이 GM 오브 ID로 설계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클래시컬한 스퀘어로를 쓰는 사람들은 V 스타를 대략 V 스타는 VDS 세츄에이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계산할 때 되면 VGS-VTH의 미니멈 값이라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곡선에서 보면 이게 VDS고 이게 IDS면
여기죠. 리니어에서 세츄레이션 넘어가는 여기입니다. 자, 이게 저 엣지에다 갖다 놓으면 아웃풋 임피던스 상당히 급격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진을 조금 더 줘서 여기만큼의 바이어스를 잡아놓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거를 예를 들면 GM을 잡게 한다면 L을 키우든가 동일한 커런트가 흐를 때는 L을 키워서 GM을 줄이든가 아니면 V 스타 혹은 V 대 세츄레이션을 크게 설계를 하면 GM이 줄게 되는 거지요. 예, 스퀘어로 GM은 대략 어떻게 돼요? 스퀘어로의 GM은 approximately 2ID VGS-VTH예요. 그죠? 우리 드레인 소스 커런트가 스퀘어로로 지배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VGS-VTH에 스퀘어로 한다는 이런 디바이스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회로를 간단한 식으로 어, 이제 그 회로의 중요한 특성들을 유도하고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쓰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회로에 대한 직관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스퀘어로 어, IB 특성을 이용을 합니다. 실제로는 이거는 실제 디바이스는 많이 다르죠. 자, 노이즈 해석했고 노노이즈로 설계하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를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신호를 증폭하는 M1, M2 디퍼런셜 페어의 GM을 키우고 커런스 동작하는 M5, M6, M9, M10의 이제 GM은 낮춰야 인풋 디포더 노이즈가 줄어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노노이즈 설계할 수 있는 거죠?